저는 다 아시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성인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과 저는 생각이 많이 틀리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18세 이하의 인구가 820만 명쯤 되고요. 12월 13일 작년 12월 13일 현재로 보게 되면 사망자가 3명, 그리고 중환자 22명을 발표됐습니다. 이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고요. 중환자는 87.5%가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즉 2년 동안 우리가 유행했는데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아청소년들은 중환자의 발생이 거의 없고 사망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증상이 있는 그룹이 약 71.5%, 약 한 28.5%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요 증상에 보면 일어나는 환자도 45%. 소아에서는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이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유행했는데 이때까지 보니까 소아청소년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거의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행을 많이 했었죠. 한 달 사이에 48,849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중환자가 급격히 증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변화가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이 코로나 대응 처음 왔을 때 차라리 아이들은 앓고 지나가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이제 혼을 내셨는데, 지금도 저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자의 감염은 1.5%가 됐고요. 치명률 0.01%, 중환자 발생률 0.024%. 즉 다시 말드리면 건강한 소아청소년에서는 코로나는 그냥 감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래 스와인플루 들어왔을 때 2009년도죠. 이런 애들을 보면 타임플루 먹고도 이렇게 확 애들 나빠져 오거든요. 이렇게 나빠져 오거든요. 이런 애들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긴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몇 년마다 마이크로플라즈마 피를 이용하는데 물차고 인공호흡기 달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야 되지만 이런 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백신 말씀드리면, 백신은 그러니까 처음 질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이제 사용이 되면 점점점 이제 환자가 줄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백신 접종이 떨어지면 환자가 잠깐 더 발생했다가 서서히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군집 면역이 생겨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97.5% 거의 성인들 접종을 했는데 불구하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백신으로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백신 접종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망을 우리가 줄이는 목적이 한다면 과연 소아청소년에서 백신 접종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백신 접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효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 초기 연구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정부 발표들은 보면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할 때도 1차 접종했을 때 86%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RCP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 엘라이즈법으로 10 IU/ml 이상이면 우리가 방어력이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정의가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에는 그런 정의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 면역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걸 결론이 났고요. 소아들 우리가 전체 이제 환자에서 보면 20세 이하에서 인구 차지하는 게 약 18%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염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소아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이라는 겁니까? 결국 성인이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애들을 옮기고 애들이 학교 가서 학원에 또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아들은 감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자가 늘는 것도 보면 데이터가 잘 안 보시겠지만 최근 환자 늘어도 전체 환자에서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아청소년들이 감염이 되는 거죠. 인플루엔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시면 인플루엔자는 학동계열들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사망자 보시면 50대 이상에서 사망자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50대 이상에서는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한 사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의 천사가 되는 거고요. 그 이하 그룹에서는 건강한 그룹은 그냥 감기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손반장 계시는데 손반장 이런 대표 하셨습니다. 학교와 학원과 관련돼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학원에서 방역 백신 패스가 적용됐을까? 아마 제가 된 이유는 손반장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처음에는 방역 패스 접종 패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추가 적용을 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는 교육부 장관께서 왜 이렇게 아이들 방역 패스에 모국성을 거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관께서 얼마나 이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에 아시는지 참 궁금한데 모르는 분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참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시기 조절할 필요 있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반발하니까 이 세 분, 최은하 교수, 이재갑 교수, 정재훈 교수 세 분을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부는 이 방역 패스, 백신 패스를 결정하고 발표 전에 이런 분들 모시고 미리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결국은 이 방역 패스는 중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런 결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방역 패스 했던 나라들 데이터가 나오는데 결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백신 접종했는 그런 수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또는 그 나라 환경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저게 전대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들이 접종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1번이 뭐냐? 학원을 가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접종자를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선생님은 애들한테 접종하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미크론 해보니까 이 앞에 있는 우리 뭐 델타 이런 것에 비해서 훨씬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더라. 소아청소년도 정말 가볍게 지나가더라. 지금 델타도 애들 가볍게 지나가는데 오미크론은 더 가볍게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기 같이 지나가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하겠다. 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 정책에 맞을 거냐는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소아감 학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영국 이야기했고요. 다음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가 늘어나면 인력 확보하자. 좋습니다. 시설 확보 맞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접종한 이유를 외국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접종을 하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이 112명의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약 86%가 이런 기저질환이 있었고 가장 많은 게 비만이었습니다. 그 천식이었고 다음에 발달장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환자가 많이 죽었지만 다 기저질환이 대부분 있는 환자였고 그 비율은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 6.6배입니다. 근데 한 사망자는 150배가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결국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합의하고 결정을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소통이 그다음에 이런 결정 실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고요. 결국은 백신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내 역학 자료를 연령별로 좀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방역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우리가 도전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말로 제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